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 마트에 또다시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 때문인데요. 진열대는 텅텅 비어지고 이것을 못 산 사람들은 옆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토록 미국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이 한국 제품이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이토록 난리인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외곽의 조용한 교회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딸 미아가 가렵다고 울며 깨우면 저는 눈을 뜨게 됩니다. 8살밖에 안 된 아들 올리버도 팔을 긁다가 빨갛게 상처가 생기고 맙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요. 제 피부가 온종일 밤새 가렵다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봤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몇 년째 저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것이든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비싼 미국 브랜드 크림은 모두 사용해봤어요. 약 상자에는 연고 튜브, 로션 단지, 알약병이 가득했었죠. 화장품이란 단어가 저를 늘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어요. TV 광고에서는 효과를 보장한다고 했고 인터넷 후기에는 기적을 봤다는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바르고 나면 효과가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 피부는 거칠고 붉은 상태 그대로였죠. 매일 밤 아이들이 엄마 너무 가려워요라고 속삭일 때면 저는 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대형마트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보통 화장품 단지가 수십 개씩 진열되던 칸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품절, 추가 입고 일정 미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옆에 있던 다른 엄마는 이마를 탁 치며 지금 수입 화장품 관세가 25%나 붙는데요. 그래서 진열대가 텅 비었나 봐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물어봤어요. 관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관세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 같은 거예요. 세금이 높아지니 가격이 오르고 가게에서는 적게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듯 서두른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저는 크림 품절, 화장품 관세 같은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무데도 크림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밀려왔어요. 올리버 팔을 어떻게 달래지? 밤마다 우는 미아를 어떻게 위로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엄마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림이 필요해요. 그때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보지 않던 블로그를 뒤적였는데 한 엄마가 캘리포니아에서 쓴 글이 보였어요. K-뷰티라는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지도로만 보던 작은 나라, 한국이 제 화면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먼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글을 읽었어요. 그 엄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한국 크림을 2주 동안 써봤더니 우리 아이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눈물도 멈췄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과연 진짜일까? 한국에서 오는 한 통의 크림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약장에 있던 모든 연고가 실패했는데 왜 새로운 걸 안 써보겠어? 한국 크림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지금 주문하기라는 버튼이 떡하고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주문하기라는 말이 제게는 곧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주문해야겠다. 제가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대감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과연 크림이 도착할까? 효과는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림이 필요해요. 저는 주소를 입력하고 가장 빠른 배송 옵션을 골랐습니다. 손가락을 망설이며 화면 위에서 떨었죠. 정말 괜찮을까? 제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물었지만 저는 빈방에 대고 그래, 괜찮아 하고 답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주문 완료 문구가 반짝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다가 따뜻한 안도감이 차올랐어요. 노트북을 닫고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크림이 도착할 날을 상상하면서 그날부터 그들의 가려움이 사라질 것을 떠올리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조용한 밤이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니 오랜만에 소소한 희망이 제 가슴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도움이 곧 도착할 거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거의 모르던 곳이라는 리뷰를 읽었던 같은 페이지를 다시 내려보고 있었죠. 모든 헤드라인에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관세 부과, 품절 경고 증가, 한국에서 온 기적의 크림 같은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특히 관세 25%라는 말이 저의 속을 울렁이게 했어요. 크림이 도착하면 가격이 확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설령 가격이 올라가도 시도해봐야 한다고요. 뉴스 영상을 클릭했어요. 한 엄마가 크림 단지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죠. 그 단지에는 한국어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2주 만에 효과가 정말 대단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화면 불빛이 피곤한 제 얼굴을 비췄어요. 이게 정말 올리버와 미아에게도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희망의 불꽃이 제 마음속에 번졌어요. 북에 바쁘게 시간을 보내려고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어요. 한국 크림 4월 25일 도착 예정.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기. 간단한 달력을 그려서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루하루 가까워질 때마다 작은 승리를 거두는 기분이었죠.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우리 곧 특별한 게 도착할 거야.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뭔데, 엄마?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팔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야. 다른 웹사이트도 확인했어요. 대부분 품절이거나 배송 예정일 미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주문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오렌지 주스. 그리고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미아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밤에도 여전히 가려울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큰 갈색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것 같진 않아. 한국에서 크림이 올 거고 나도 믿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조금 가벼워지기도 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저는 텅 빈 약국 진열대를 지나쳤어요. 큰 팻말에는 한국 화장품 품절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통로에 몰려서 마지막 단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저는 집중이 안 됐어요. 제 머릿속에는 어딘가 비행기나 배 위에 떠있는 크림 단지가 맴돌고 있었죠.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도착할까? 긴 여정을 무사히 견딜 수 있을까? 상자 속 크림을 열어보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신선한 성분 냄새, 피부에 닿는 시원한 감촉,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부드러운 약속을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결국 저는 회사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리주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두 아이가 심한 피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어제 주문을 했는데 제 패키지가 곧 발송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망설였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클릭했어요. 이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기다렸죠. 그날 오후 답장이 왔어요.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은 내일 발송됩니다. 택배 송장 번호는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얼마나 숨을 참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진짜 희망이 제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곧 아이들이 그 크림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택배 트럭이 조용한 우리 동네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평범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밝은 글씨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안으로 옮겼어요. 거실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칼로 잘랐어요. 상자는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드러운 땅콩 모양 포장재 사이에 유리로 된 크림 단지 2개와 작은 로션 튜브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죠. 각 단지에는 영어 사용 설명서와 그 아래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라벨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빛났어요. 저는 단지를 얼굴 가까이에 들여다보았어요.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맑은 물에 달콤한 꽃향기가 섞인 듯한 은은한 향이 코끝에 스쳤어요. 미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거 제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우리 함께 주문했던 거야. 저는 단지를 가리켰어요. 미아는 손을 내밀어 매끄러운 유리 표면을 살포시 만졌습니다. 올리버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뒤에 서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단지를 손에 들었어요. 뚜껑을 돌리자 크림은 거의 흰색에 가까웠고 마치 휘핑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걸쭉했어요. 손끝에 올리면 흘러내리지 않고 매끄럽게 펴발렸죠. 저는 작은 양을 떠서 가려움이 심했던 미아 팔에 살짝 발랐어요. 크림이 닿자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미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따갑지 않아요. 엄마라고 말했어요. 볼에 손을 대고 미소를 지었죠. 다음으로 올리버 팔꿈치에도 크림을 발라주었어요. 처음에는 찡그렸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방 안은 부드러운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문 앞에서 포장재가 부스럭거리던 소리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파자마 위로 보이는 깨끗한 피부를 보고 있자니 이대로 매끄럽게 유지되길 바랐습니다. 미아 옆에 앉아 묻었어요. 어때? 느낌이 어때? 그녀는 좋아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올리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고 크림이 묻은 팔을 살짝 들어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 동시에 묘하게 무거웠어요. 저는 몰래 부엌으로 기어 나왔어요. 물잔을 채우고 조용히 카운터 옆에 섰죠. 크림 단지가 거기 있었어요. 마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마워요, 한국. 이라고 속삭였어요. 라벨에 적힌 K-뷰티 글자를 손끝으로 따랐으며 마음속으로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저는 매 시간마다 미아와 올리버를 살펴봤어요. 아침에는 두 아이 피부가 전보다 덜 붉어 보였고 둘째 날 밤에는 올리버 팔에 있던 작은 딱지가 부드러워졌어요. 네 번째 날이 되자 미아는 긁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뒷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환하게 웃는 두 아이 모습을 보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웃는 소리를 듣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밤 저는 단지를 닦고 새 크림을 펴발랐어요. 그 향기는 마치 아침 이슬 맺힌 꽃을 떠올리게 했죠. 간단한 이 루틴이 우리 가족에게 평온의 시간이 되었어요. 미아는 묻곤 했어요. 엄마,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멀리 떨어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야. 올리버는 덧붙였어요. 거기는 마법 같은 크림을 만들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짧은 글을 적었어요. 우리 한국 크림이 도착했어요. 단 4일 만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가려움이 줄고 아이들이 더 행복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림이 필요했고 이제 갖게 되었어요. 게시 버튼을 누르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진열대, 품절이라는 단어, 오르는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이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약속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지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고 잠들었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정적이 제 귀를 감쌌죠. 꿈속에서 아이들은 다시 가렵지 않은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을 뜨자 작은 단지 하나에도 희망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가장 작은 택배 한 개가 가장 큰 약속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알림이 쏟아지는 소리에 잠이 확 깼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뉴스 속보를 보니 긴급 한국 화장품에 25% 관세 부과 다음 주부터 시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관세, 수입세, 가격 인상, 품절 경고 같은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어있던 장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불을 확 걷어차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TV를 켜자 앵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 무역 정책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에 25%의 수입 관세가 부과됩니다. 소매점들은 남은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려고 하고 있어 심각한 품절 사태가 우려됩니다. 커피 잔을 탁 내려놓으니 짤깍 소리가 났어요. 품절과 품절 경고가 제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올리버랑 미아에게 이 크림은 생명줄 같은 존재예요. 이게 없으면 또 피부가 뒤집히겠지요. 차가운 두려움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차 키를 잡고 차도까지 전력 질주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달렸어요. 아침 햇살이 텅 빈 진열대를 반짝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줄로 가득 차 있던 화장품 칸이 이젠 2개 단지만 겨우 남았더라고요. 손글씨로 쓴 마지막 2개. 재입고 일정 미정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걱정 가득한 부모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가방끈을 꼭 쥐고 한 줄 뒤에 섰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입고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배송이 끊겼어요.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마지막 단지를 건넸습니다. 계산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보물처럼 가방에 잘 넣었습니다. 차에 탔을 때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라벨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한국 회사에서 온 음성 메일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K뷰티 인터내셔널의 인재입니다.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관세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니 주문 번호를 알려주시면 배송 대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메시지를 다시 듣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인재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크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크림이 없으면 피부 증상이 다시 악화됩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구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어요. 관세 위기 한국 크림 부족 사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림이 필요해요. 구매 팁이나 연락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사연을 올렸고 또 어떤 분들은 소량 재고가 남은 온라인 몰 링크를 공유했어요. 물론 그냥 유행일 뿐 비누 한 통 가지고 호들갑 떤다는 성난 댓글도 있었죠. 저는 그 댓글을 보며 가슴이 더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짐했어요. 낯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 진짜 목소리를 믿기로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로라였어요. 그녀도 작은 단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 클로이도 아토피가 심하거든요. 에밀리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 하나를 구했어요. 내가 더 필요하니까 가져가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림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 위에 2개 단지를 놓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는 유리 단지를 보니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어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추적하며 작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으며 한국 회사의 답장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이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힘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이 확 떠졌어요. 화면에 K뷰티 인터내셔널에서 온 메일 제목이 보이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 초청 공장 견학이라는 문구가 떴거든요. 손이 떨리며 메일을 열었더니 서울 근교 생산시설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항공편, 숙소, 영어 안내 가이드까지 다 준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이게 우리 기회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올리버 방으로 달려가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팔이 매끈매끈 아토피 없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 크림 한 통 덕분에 아이가 피부가 좋아졌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엄마, 중요한 여행 가야 해. 조용히 약속했어요. 청바지, 티셔츠, 가벼운 재킷을 가방에 챙겼어요. 초청장 편지를 접어서 노트북 가방에 넣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연습했죠. 엄마가 잠깐 한국에 가서 그 크림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올 거야. 더 많은 크림을 가져올게. 아이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가슴이 막 떨렸어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회색 구름 아래 활주로 위를 달리는 비행기가 보였어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인천공항 비행편 K264가 적힌 탑승권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구름만 바라보며 앉아 있어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이마를 창문에 갖다 댔어요. 아래 도시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크림을 만든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피부를 살린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크림이 필요해요 라는 문구를 수십 번 되뇌었죠. 그 약속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영화도 보고 잠깐씩 눈도 붙였어요. 물을 홀짝이고 가벼운 스낵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 시간에는 구름 위로 반짝이는 햇살이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 같았어요. 눈을 감았다가 뜰 때마다 여기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이구나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따뜻한 바람이 저를 반겼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쓰인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표지를 따라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안내 가이드 하나가 미소 지으며 절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밀리 씨. 그녀가 명확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오시게 되어 기쁩니다. 차를 타고 공장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높은 빌딩과 반짝이는 간판, 멀리 보이는 초록빛 언덕이 펼쳐졌습니다. 분주하지만 어딘지 평온해 보였어요. 차량 흐름도 매끄러웠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곧 흰색 단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가지런히 심어진 나무 사이로 K-뷰티 인터내셔널 리서치 센터라는 파란 간판이 반짝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입구 문이 열리자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중 한 분, 박 박사님이 허리를 굽히며 에밀리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건물 안은 허브와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긴 테이블 위에 맑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기계들이 조용히 크림 단지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합을 담당하는 직원이 다가와 근처 들판에서 자란 식물에서 원료를 고르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테스트 단지 표면을 만지며 그 부드러운 약속을 느꼈습니다. 견학 내내 저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식물 추출물은 왜 넣으셨나요? 안전성은 어떻게 검사하시나요? 하나하나 답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세심히 신경 쓰는지 알게 되었죠. 아이들이 집에서 긁지 않고 편히 자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어요. K-뷰티라는 이름이 마음으로 돌보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견학이 끝날 때 박 박사님이 작은 선물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크림 단지 몇 개와 영어로 번역된 연구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시 불빛이 별빛처럼 반짝거렸어요. 가방을 꼭 쥐고 있으니 뿌듯함과 희망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정성과 마음이 한 통의 크림에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크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이해, 그리고 가족을 치유해준 분들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주리의 익숙한 따뜻한 공기를 느꼈어요.
이른 저녁이었지만 제 몸은 긴 비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한국산 크림 단지 몇 개와 연구 노트가 가득 담긴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흰색 공장 직원들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죠.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올리버와 미아가 달려와 가방을 가리키며 환한 눈빛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돌아왔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른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어요. 크림을 찾기 전 붉게 부어오른 팔과 잠 못 들던 밤, 살짝 새어나오던 울음소리가 어젯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피부는 반짝였죠. 그 효과는 분명했고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크림 단지들을 보물처럼 펼쳐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블로그 글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크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정성 가득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이제는 많은 가정을 도울 만큼 충분해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떠올랐던 건 바로 그 관세 폭풍이었어요. 빈 진열대와 품절 안내가 제 심장을 조였었죠. 하지만 이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노트를 첨부해 한국 회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주문 경로나 가격 계획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답장은 빨랐고 따뜻했어요. 더 스마트한 배송 루트를 준비하겠습니다. 가격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로라와 크림을 나눴습니다. 그녀 딸 클로이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현관 앞 베란다에 앉아 비행기와 트럭을 거쳐 관세 경고를 뚫고 우리 손에 도착한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클로이는 살살 크림을 눌러보더니 차갑고 부드러워요 하며 웃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희망이 샘솟는 순간이었어요. 진짜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에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피부 고민이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한 분씩 왔습니다. 각자 구한 단지를 들고 모인 자리였죠. 저는 연구 노트를 돌려 보여주며 한국 과학자들이 어떻게 초록빛 들판에서 원료를 선택하고 수천 번 테스트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단지를 포장하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자 모두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엄마 아나 씨가 손을 들었어요. 관세 없이 더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회사 고객센터 링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링크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일부 수수료를 줄이고 직접 배송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오후 K뷰티 희망이라는 작은 온라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주문하기 좋은 시간, 여름철 보관 방법, 관세 담당자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법 같은 팁을 나눴어요. 단지가 도착할 때마다 사진과 함께 왔어요. 라고 소식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 환호했습니다. 저녁마다 미아 방으로 올라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크림을 발라주었어요. 단지 라벨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죠. 미아는 하품을 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크림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가족을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여행했는지, 과학자와 직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담았는지, 빈 진열대와 높은 관세에 맞서 싸웠던 우리 이웃 부모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모두 희망 하나 때문에 뭉쳤습니다. 내일은 블로그를 또 쓰고 K뷰티 희망 그룹을 업데이트하고 감사 메일을 더 보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가슴 가득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선반 위에 놓인 단지들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정성의 단지, 과학의 단지, 그리고 멀리서 온 진짜 희망이 담긴 단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